안녕하세요. 사회 1학년 교과서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1단원 일상생활과 법에서 우리 이제 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3중단원에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따로 떼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판인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그 절차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천재교육 214, 215까지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민사재판입니다. 자, 민사재판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개인 간에 일어나는 민법 그런 것과 관련된 재판이라고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간의 돈 문제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올 거고요. 먼저 민사재판의 그럼 참여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사재판의 참여자는 크게 이제 재판관인 법관이 있고요. 증인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 보면 이제 편이 나눠져 있죠. 이 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로 변론을 벌이는 그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사재판에서 법관의 역할을 좀 살펴볼게요. 형사재판과 좀 역할이 다릅니다. 그냥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판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재판은 범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을. 그런 경우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민사재판의 재판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원고라는 사람이 있었죠. 원고 어떤 사람인가 알아볼게요. 민사재판에서 재판을 시작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원고입니다.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는 사람, 그래서 피고를 불러들여서 재판을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원고입니다. 억울하니까 원한이 있겠죠. 그래서 원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에 끌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재판에 소송을 당한 사람, 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에 누가 잘못이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싸우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일반인이라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각각 원고의 소송을 도와주는 원고 소송 대리인과 피고의 소송을 도와주는 피고 소송 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역할은 우리 소송 대리인이라는 거는 직업 중에 변호사 있죠. 변호사가 맡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변호사는 원고나 또는 피고에게 편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도움을 제공해주는 사람. 자, 이렇게 민사재판의 참여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 민사재판이라는 게 누가 시작해서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재판은 원고가 바로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류에 이름 적어볼게요. 자,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 소송을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이제 시작하는, 원고가 억울한 점이 있다, 누가 돈 빌려가서 안 갚았다 하는 그런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면 피고에게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너 억울하면 너도 해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그거를 우리는 답변서라고 합니다. 원고가 억울하다고 해도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이 사람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답변서는 너가 해명할 수 있으면 해봐라. 쉽게 얘기해서 해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라. 자, 이렇게 양쪽의 서류를 제출하면요, 그 다음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증거를 수집해서 변론에 필요한 걸 기한 내에 제출을 합니다. 증거 등록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고 피고가 각각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가서 서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상해줘라라고, 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재판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용어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조금 더 내용들이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운 게 나와가지고 헷갈리는데 잘 기억해 주세요. 형사재판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에 따르면 형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즉, 형법이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형사재판의 참여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형사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형사재판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검사라는 사람입니다. 검사의 기소로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형사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이 사람 죄인인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는 그런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사재판의 피고, 형사재판의 피고인 이름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서로 연결시켜주세요. 원고, 피고, 검사, 피고인 이렇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인도 이쪽에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형사재판에는 좀 독특하게 이게 좀 어려운 사건이거나 했을 때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 이쪽에 좀 독특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 판결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배심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등장하거나 이러면 우리나라에선 이게 무조건 검사와 배심원이 있으면 형사재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법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법관은 민사재판과 다릅니다. 그냥 누구 책임인지만 밝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범죄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가 있다고 의심받는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무죄 여부와 플러스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어떤 형벌을 내릴 건지, 형벌의 종류, 그리고 양에 대해서 딱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법관, 판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법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이 모든 재판을 시작하는 사람. 형사재판에서는 일반 개인, 원고가 억울하다고 바로 재판을 시작할 수 없어요. 재판 시작은 검사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검사. 그래서 검사가 권한이 센 겁니다. 재판을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니까요. 검사는 경찰이 넘긴 보고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범죄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수사를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용의자나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 이러면은 재판을 신청합니다. 재판을 청구하고요. 자, 요 재판을 청구하는 검사의 권한을 뭐라고 하냐면 기소라고 합니다. 또는 공소제기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용어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몇 번만 외워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후에 검사는 재판에 나와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죄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재판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목적은 이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사에 의해서 이제 의심받다가 정식으로 재판에 출두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피고인은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에게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피고인도 자기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검사는 법을 공부한 변호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검사는 잘 아는데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것도 여기선 변호인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변호인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피고인에게 변론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런 식으로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서로 싸우는데 좀 어려운 문제이거나 그런 큰 사건일 때는 국민들이 참여합니다. 그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배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배심원은요, 형사재판에서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제도이고요. 올리 형사재판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국민들이고요. 참여해서 이 사람들도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의 판결에 의견을 냅니다. 근데 이게 필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유죄를 내린다 그러면은 법관이 판사가 그걸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주로 비슷하게 판결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판결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불러볼 텐데요. 자, 이 배심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배심원이 참여하는 그런 형사재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사재판의 참여자들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형사재판은 어떤 순서로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재판을 시작하는 사람이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 요때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검사가 뭘 한다고 했죠? 기소한다고 했죠? 자,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공소제기, 다른 말로 기소입니다. 자, 기소가 뭔가요? 기소는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시작되고요. 자, 그러면은 검사가 재판 시작하기 전에 무슨 단계가 있겠나 한번 볼게요. 자, 형사재판은 범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고해야겠죠. 그 신고하는 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고소 또는 고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고소하면 재판을 시작한다, 너 고소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고소는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고소 또는 고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이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시작이 아니다. 자, 이 고소와 고발은 누가 하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고소는 본인이 피해를 입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거고요. 고발은 다른 사람, 제3자가 길거리에서 폭행이 있었다, 그럴 때 전화해서 신고하면 고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시고요. 고소와 고발은 뭐다? 자, 신고 절차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판을 청구하는 건 누구다? 검사의 공소 제기, 기소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신고 이후에 피의자 수사를 합니다. 이거 누가 할까요? 뭐 당연히 경찰과 검찰에서 하겠죠. 경찰에서 먼저 하고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검사가 이걸 고민해 보다가 이거 재판 신청해야겠네. 그러면은 재판이 딱 신청이 되는 겁니다. 기소와 동시에.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신청되면, 시작이 되면 검사는 피고인을 계속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그것을 신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언제 뭘 했나요? 알리바이가 있나요? 이러면서 몰아세우면서 얘기하는 거 있죠. 신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의 변호사는 자, 이 사람을 위해서 반대로 방어를 해주겠죠. 변론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 마지막에 재판관이,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형사재판의 참여자와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형사재판 중요해요. 범죄와 관련된 건데, 범죄와 관련돼서 신고하는 것을 고소랑 고발이라고 한다. 직접 이게 재판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신고할 뿐이다.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죄가 의심되면 검사가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시작이 된다. 자, 재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다라는 것을 한번 좀 적어줄게요.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로 재판의 시작이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정리해 볼게요. 오늘 수업은 민사재판의 참여자와 그 다음에 민사재판의 절차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용어들만 좀 복잡한데 형사재판의 참여자와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기억할 거,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등장하는 사람, 피고는 민사재판에 등장하는 사람, 원고, 즉 일반 국민이 민사재판은 직접 시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아니다. 배심원은 일반 국민 중에 특별히 큰 사건이나 중요한 거에 참여해서 유무죄 판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